아, 자, 이제 마지막 교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주 일정은 다음 주에 정하면 될 다음 주 다음 주 일정을 우리가 화요일 날에 그냥 몰아서 한번 할래요? 그냥 화요일 날 몰아서 하고 어차피 정리가 안 될 거니까 금요일 날에 어떻게든지 화요일 날 저녁까지 저녁 먹고. 왜 또 안 돼? 무슨 수업 있어요? 빼 하루만. 그냥 저녁까지 그냥 진도 마무리 짓고 금요일 날에 마지막 최종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까요? 웬만큼 마무리는 최대한 짓는 데까지 해보고 화요일 날. 솔직히 나야 원래대로 하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시간 마치고 딱 나도 뭐 힘들 게 없는데 괜히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그게 나예요, 여러분들? 다들 그런 것 같네. 알았어. 그럼 화요일 날 그냥 저녁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저녁 식사하고 그다음에 와서 저녁에 좀 이게 대신 천천히 진도는 뺄게요. 예. 그러니까 학습시키면서 암기하면서 하나 둘씩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일정 자리 잡혔고 우선 뭐 시간 변동하고 요일 변동 크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헷갈릴 건 없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1운동 됐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페이지 몇 페이지? 74페이지 피시고요. 자, 봅시다. 우리가 통치 방식 배웠고 1910년대 민족운동 배우고 있었죠. 10년대 민족운동 뭐더라? 국내선 2개 있었고 해외선 기지건설 구분하면 되더라. 서간도, 북한도, 연해주, 중국과 미국. 그치요? 그 다음에 거적적 민주운동 무슨 배웠다? 3.1운동. 제가 말만 길겠지만 솔직히 뭐더라? 애울거는 뭐더라? 결과 위주로만 좀 봐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1운동 결과 만들어진 무슨 정부 들어갑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배경은 무슨 운동하고 넘어가면 되죠? 3.1운동 요거 넘어가면 되겠고, 그다음에 임시정부 초창기 때부터 바로 뭐더라? 문제점에 봉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만들어진 원인이 뭐였죠? 우리나라 민족의 뭐더라? 역량을 하나로 집약시켜서 만들어진 게 임시정부죠. 근데 뭐더라? 각지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연해주에서 뭐더라?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한성정부가 만들어지고 국내에선, 그 다음에 중국에선 상하이 청년단, 그러니까 신한 청년단이 만들어지고 얘가 뭐더라? 대한민국 임시의정부마저 구분했다고 보시면 돼요. 너도 나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뭐더라? 하나로 통합할 문제점에 봉착했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요거 익숙하죠? 대한국민의회, 우리가 연해주에서 했던 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 성격 띄고 있으면 뭐더라? 연해주로 가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국내에 뭐였다? 국내에 있었던 건 쉽죠? 무슨 정부라고 하더라? 한성정부. 우리 서울, 그 당시 서울로 본다? 한성이라기 때문에 한성정부 뭐다? 어디 있었다? 국내에 있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었던 게 뭐더라? 상하이 임시정부. 그래서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데 가장 대표성이 컸던 게 한성정부다 보니까 얘의 대표성을 계승하더래. 이제 위치가 두 가지예요. 만주, 연해주. 이걸 그냥 만주 지역으로 합시다. 또는 어디로 가자? 상하이로 가자. 두 가지 문제점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만주 지역으로 가자는 애들은 어떤 주장이었다? 국내와 연락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뭐다? 무장투쟁하기, 싸움하기 좋다. 만주에 가자는 애들은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얘네들은 좀 이상하죠. 국내와 연락하기도 더럽게 멀고 일본과 싸우기도 먼 상하이로 가자. 그럼 얘네들은 왜 여기로 가져가면은 이 당시가 중국 상하이가 프랑스가 중국으로 땅을 조개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랑스가 뭐더라? 여기 땅을 빌려갔다고. 누구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 프랑스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네, 그러다 보니까 뭐더라? 여기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더라도 일본 애들이 뭐더라? 함부로 활동할 수 있다 없다? 일본 애들 잡아가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여기는 외국 공사관이 많았어요. 프랑스 땅이다 보니까. 그래서 영국, 미국 많은 공사관이 있다 보니까 우리 뭐 하자? 외국 강대국한테 외교로서 독립하자. 그런 애들이 어디로 가자? 상하이로 가자는 주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어디로 기결되더라? 결과 만주가 아닌 어디에서 상하이로 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초창기 행동 방향은요. 무장투쟁일까요? 외교 독립이 될까요? 외교 독립. 바로 싸우자면 실력 먼저 쌓자. 실력 먼저 쌓자. 이런 주장으로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할 거 없습니다. 교재 보세요. 거기 1번, 2번, 3번. 그냥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구나.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줄 건 빨간색 글씨 그거 주시면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 정부를 계승했다고 하지만 위치는 어디에 있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줄치고 파란색 글씨 무슨 정부? 한성 정부. 소지가 중요하죠. 어디 소지했더라? 상하이.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공화정 국가다? 민주공화정. 지금까지 공화정 주장했던 단체는 신민회와 대한광복회. 걔네들은 공화정 주장만 했죠. 이제 공화정책 국가가 만들어졌다. 그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방향 무슨 독립이다? 외교 독립이 되겠습니다. 대전하 여러분들, 그다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더라? 똘추 누구였더라? 승만이.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국무총리 이동희, 그다음 경부국장이 누구였다? 김구.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누구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다? 승만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임시정부의 초창기 행동방향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임시정부. 자, 여러분들 임시정부는 우선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공화정이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고요.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얘네들은 구성이 뭐더라? 우리 민주공화국 몇 건 분립의 그거죠? 상권 분립의 거죠? 얘네 또한 뭐더라? 상권 분립.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분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원이 있냐면 국무원이 있어요. 이 국무원이 뭐더라? 일종의 행정부.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정원. 이게 뭐가 되더라? 의정원이 무슨 부가 될까요? 입법부.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국무총리. 행정부 뭐야? 대통령 바로 밑이죠. 얘가 행정부. 우리 국회의원들이 무슨 활동한다고 그래요? 의정 활동한다고 하죠? 여기 뭐더라? 입법부. 그 다음 법원. 법원 딱 봐도 뭐더라? 사법부. 그래서 몇 건 분립이다? 상권 분립. 사료에 여러분한테 원이 몇 개 나왔다? 3개 나오죠. 무슨 정부나? 임시정부나?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또 조직망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더라? 무슨 제가 있더라? 연통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통제가 뭐 했다고요? 교통국. 이게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조직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통제는 일종의 뭐다? 비밀 연락 조직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임시정부는 어디 있다는 게 특징이야? 상하이에 있다는 게 특징이죠. 어디랑 연결돼야 돼? 국내와 연결돼야 되잖아. 그래서 비밀 연락 조직망. 국내에 있었던 게 연통제. 그래서 내가 여기 동작구 뭐더라? 군감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비밀리에 소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 명령을 뭐더라? 하다라고. 그 다음 뭐더라? 여러분들은 국민이니까 뭘 내야 돼? 세금 내죠. 군자금을 내가 모집합니다. 그 군감들은 가만히 있다가 서울시 총판이 부르면 따로 또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군자금 뭐더라? 전달하고 다시 명령을 하다 받는. 그럼 비밀 연락 조직망이 뭐더라? 연통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교통국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교통국은 만주의 이륙양행, 부산의 백산상이라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무역 상점을 가장하고 겉으로 무역 활동하지만은 알고 보느라 독립군을 지원해주고 일본군의 동태도 감시하고 모아둔 군자금을 어디로? 상하이로 보낸 역할. 거기 뭐더라? 교통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주의 이륙양행, 부산에는 백산상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했던 거. 임시정부가 국내와 연락하게 한 조직망이 두 개 굳이 구분 안 해도 돼요. 무슨 제와 무슨 제가 있었다?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임시정부의 조직까지 봤으니까 이제 임시정부에 보더라? 초창기 활동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의 초창기 활동은요. 제일 먼저 뭘 모집해야 되죠? 또 독립하기 위해서는 군자금 모집해야 되죠? 군자금 모집하기 위한 방법은요. 뭐와 뭐를 이용하면 될까요? 연통제와 교통국을 이용하더라.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써먹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뭐를 발행했다? 애국 공채. 다른 말로 또 뭐란다? 국채를 발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국가가 뭐 한 거다? 빈문서 발행한 건지 알 수 있죠? 일종의 뭐더라? 국채를 발행하고 그러니까 차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증. 1,000만 원짜리 뭐더라? 국채를 발행해요. 국민들이 사겠죠? 네, 그럼 돈이 들어오잖아. 1,000만 원이. 나중에 이제 뭐더라? 그 국채를 갖고 오면 다시 이자 붙여도 돌려준 거. 거기 뭐더라? 애국 공채. 또는 뭔다? 독립 공채라 불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국공채 일종의 뭐더라? 빈문서.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애국심 높았던 사람들 많이 사고요. 친일파들은요 나중에 면죄부로 쓰기 위해서 또 많이 샀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군자금 모집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얘네들이 상하이에 있었던 이유는요 무슨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한테 무슨 활동하기 위해서? 외교 활동에서. 그래서 외교 활동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구미지역. 구미지역이 어딜 말하냐면 미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과 연락을 담당했던 게 승만이.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승만은요 똘추든 똘치지만 머리는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도 받고요. 그리고 얘가 독립협회 있잖아요. 그때 활동했다가 감옥에 가거든요. 혼자서 영어 사정 갖다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머리는 되게 뛰어났던 게 승만이. 이제 미국 가서 뭐더라? 대통령도 받기 때문에 명망이 되게 높았던 게 우리 승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요, 미국에서만 활동했지 상하이는 오지 않아요, 얘는. 예, 간판만 빌려준 거예요. 대통령이다, 간판만. 명망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돈 떨어지니까 그때 상하이 한번 옵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에 있었던 건 우리 승만이었더라. 그러니까 미국과 연락 담당은 누가 했더라? 승만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련과 공수동맹. 이 소련과 공수동맹 누구 했더라? 이동이라는 사람이 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파리 지역을 했던 게 김구의 오른팔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했다. 지금 그냥 무슨 활동했다는 것만. 미국, 소련, 파리 지역과 무슨 담당했더라? 외교 활동 활발히 있구나. 그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한 명이었네. 미국 지원 누가 했더라? 초대 대통령. 승만이.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련 적인 이동희, 그 다음에 뭐더라? 파리 적의 김구의 오른팔. 나중에 김구와 같이 북한도 가는 김규식이 활동했더라.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는요,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뭐 모집하고 군자금, 그 다음 무슨 활동했더라? 외교활동.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기타 등등으로 빼면 돼요. 독립신문도 가능했어요. 신문 이름 똑같지요. 독립협회라 했던 거. 그냥 이름만 똑같을 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소식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독립신문을 가능했다고 하고요. 사료 편찬소. 한국, 중국, 일본의 사료를 보다 가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나가자. 그래서 과거 역사 왜곡을 없애자는 의미에서 사료 편찬소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또 뭐더라? 광복군 총사령부도 두었고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이 광복군 총사령부가 뭔지 알죠? 총사령부가 뭘 말하더라? 군부대보다 최고 명령 내리는 곳이죠. 이거 실제적으로 하면 형식적이었을까요? 형식적. 대부분 얘네들은 했던 건 다 무슨 활동이더라? 요거에 초점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다 뭐더라? 실력 양성 또는 뭐더라? 바로 싸우자면 준비 먼저 하자. 준비 먼저 하자. 그래서 요거 뭐더라? 좀 미약했던 게 뭐더라? 이 초창기 임시정부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길었지만 애울 거 딱 이거 2개 정도죠? 자, 여기까지만 들어갑시다. 자, 그 초록색 박스에 대통령 중심제. 초 대통령 누구 했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고요. 승만이었죠. 자, 밑에 들어갑시다. 군자금 모집 줄쳐요. 군자금 줄치고 연통제와 교통국. 그 교통국 2개만 줄쳐요. 이륙양행, 백산상해. 그다음 뭘 발행했다고요? 공채 발행. 그다음에 이제 무슨 활동했더라고요? 외교활동. 외교활동만 줄쳐요. 제목만. 그러면 나머지는 이것만 봐요. 구미지역의 승만이, 소련의 이동이, 파리의 김규식, 독립신문, 사료편찬소, 광복군 총사령부. 이런 거 많이 했구나. 이 정도만. 됐나요 여기?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이륙양해. 여기 사진 보면요. 일종의 회사였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인이 경영한 회사였습니다. 얘가 우리나라 실상을 알고 우리나라를 직접 도와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독립군도 숨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군자금 모집했던 곳. 네, 그 다음에 부산에 뭐더라? 안희재가 만든 백산상해. 사료에 뭐더라? 이륙양해 백산상해였다. 무슨 정부랑 관련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더라. 그 다음에 요게 애국 공채. 일종의 뭐다?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발행하면서 군자금을 모집했다. 임시정부 총창인 거의 보다 활동이 좀 미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들만 했더라.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살짝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384번. 그 107페이지 384번. 우리가 방금 봤던 사람이죠? 조지 루이스 쇼. 이름 외울 필요는 없고. 첫 번째 줄에 무슨 양에? 이륙양에. 더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죠? 무슨 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통국.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위치했다고 나와 있어요? 상하이에 위치했다. 그럼 충분히 무슨 정부인지 알 수 있다? 임시정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 여러분들 지게하면 제가 무조건 어디로 가면 된다고 썼죠? 대한제국. 우리 대한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게 지게 발굴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 쉽게 1번 고르면 되겠고요. 독립공채 3.1운동 계기로 수립된 거 맞고 상권분립공화정 구미연구에 누가 했다? 승만이었다. 다 배웠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85번. 자, 독립공채 나왔습니다. 상하이에서 통합정부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임시 뭐라고 나와 있죠? 의정원, 국무원, 법원 나왔다. 이거 임시정부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공채도 발행했더라. 자,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올바른 거 쉽게 고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정답은 몇 번 우선 고르고요? 4번 연통제와 교통국. 그 다음 나머지 오답 정리. 복습할게요. 독립의금부 1910년에 어디 있었던 거? 국내 아니면 국외? 국내에 있었던 거.
대한멜심을 발행했다고 하면 뭐더라? 영국인 베델이 유명하고 또 무슨 단체랑 연결시키면 되죠? 신민회와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이팔 독립선서는 뭐더라? 일본 조선 유학생, 일본에 갔던 유학생 중심으로 했던 것이고, 5번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정했던 건 애국계몽 단체 중에 하나였어요.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한자강에 고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안에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잖아. 황무지 개헌권 반대했다는 거. 헌정연구회는 일진에 비판했었고, 대한장애가 고종의 뭘 비판했더라? 강제대를 비판했더라.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민회 빼고 나머지 위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오답으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7번) 386번 건너뛸게요. 386번 건너뛰고요. 387번. 어, 386번 아니에요. 387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사람이죠. 네, 이륙양에 공연했던 조지 루이스 쇼. 자, 그리고 무슨 정부랑 관련했더라? 임시정부. 이 사람 뭘로 들어도 상하이에 수립되었다. 교통국이 있더라. 이런 거 다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임시정부랑 관련 없는 거. 우리 복벽주의와 전국의 의병은요. 뭐가 있었다? 독립의금부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옳지 않은 거 고르시고요. 나머지는 다 뭐더라? 임시정부 초창기 때 활동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시정부 지금까지 이것도 크게 암기할 건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나 주제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가 이렇게 초창기 때 이런 활동하다가 바로 위기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임시정부 몇 년에 만들어졌더라? 자, 우리 내용규제 다시 몇 페이지? 74페이지. 1912년에 만들어지고요. 대통령 중심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초창기 활동은요. 군자금 모집하고 무슨 활동했더라? 외교 활동하고. 자, 이렇게 활동하다가 바로 이제 뭐더라? 이런 회의가 열려요. 23년에. 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제가 지금 연도 외우라는 거 오랜만에 나옵니다. 몇 년? 23년 연도 기억하고요. 요때 나왔던 회의가 국민대표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 국민대표의 주제를 먼저 들어갈게요. 이때 주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임시정부 다 해산하고 새롭게 만들자. 창조파하자. 창조하자. 새롭게 만들자. 창조파의 주장이 있었고, 아니다. 임시정부를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자. 개조파의 주장이 나왔던 게 국민대표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임시정부 잘 나갈 때면 위기 때 나왔던 회의. 위기 때 나왔던 회의가 국민대표회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위기가 왜 나왔냐면요. 그 이유 먼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연락 조직망이 뭐라고 했었죠?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했었죠. 이게 뭐더라? 일제 발각돼서 해산돼 버립니다. 그럼 국내와 연락하지 못한 정부는요. 정부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첫 번째 위기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승만이가 활약합니다. 이 승만에 위임 통치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승만 박사가 미국 대통령한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위임 통치란 편지를 썼어요. 그럼 미국 대통령한테 일본 강도가 지금 조선을 뭐한다? 지배하고 있다. 힘센 미국, 네가 물리쳐 달라. 그 다음에 네가 다스리면 되지 않냐. 거기에 보더라? 이승만의 위임 통치론이 되겠습니다. 골 때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채호 선생님이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야, 완용이보다 더한 새끼 나왔다고. 이 완용이는 있는 나라 팔아먹는데 저 새끼는 없는 나라만 좀 팔아먹는다고. 아주 개새끼 막 이러면서 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있죠. 신채호와 같은 사람들, 특히 만주지역으로 가져간 사람들이 이때 폭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네가 했던 외교활동 성과에 있다 없다? 성과 아무런 성과 없다. 니네가 하겠던 외교활동이 바로 이딴 외교냐. 그리고 이것도 뭐더라? 결국 발각당하고. 그래서 우리 뭔다? 새롭게 어디 가자? 만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들자. 그게 뭐의 주장이더라? 창조파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다. 힘들게 만들었지만 새롭게 또 왜 만드냐?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자. 그게 뭐의 주장? 개조파의 주장.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맞추면 돼요. 대부분 창조파들은 대부분 운동 방향을 뭘로 하자? 실력 먼저 쌓으면 싸움하자. 싸움하자. 대부분 어떤 애들? 무장투쟁.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조파애들은요. 대부분 뭐더라?
지금 싸우자면 실력 먼저 쌓자. 실력 먼저 쌓자. 그래서 이번 실력 양서론, 일명 뭐더라? 준비론자. 걔네가 뭐더라? 개조파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창조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뭐더라? 열혈남아 신채호 선생님이 되겠고요. 준비만이 살 길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명언이 되겠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명언 준비만이 살 길이다. 준비론자 안창호 선생님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승만이만 이거 했어요. 미림통치를 아무도 주장 안 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주장했더라? 승만이 똘추니까 어디도 다 빼버려. 여기 따로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고집쟁이 고집불통 누가 했더라? 김구선생. 쓸데없는 논쟁 하지 말아라. 임시정부 그대로 가면 된다. 결국 이 회의는요 제대로 성공할 거면 실패할까요? 실패하고 애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임시정부 완전히 뭐더라? 이제 공중 분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그지 같은 임시정부를 끝까지 갖고 간 게 누구더라? 김구 선생님. 그리고 다시 뭐더라? 화려하게 부활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우리 국민대표회 이게 연도 몇 년이란 것만 기억합시다. 1900년이더라? 23년.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거기 교재 국민대표회 연도 꼭 기억합시다. 몇 년이란 거? 23년. 창조파에 누가 있고요? 신채호. 개조파에 누가 있고요? 안창호. 똘추 승만이.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 그렇죠? 임종 고수론자 여기까지. 사진 살짝 보면 이거예요. 연도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요. 이 사람이 승만이. 이승만 딱 봐도 전투력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 보이죠? 완용인 뭐더라? 나쁜 놈, 승만이 더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동이에요. 이동이. 이 사람이 이동이. 주먹 끼고 있죠. 그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사람. 그래서 무장투쟁에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 이동이가 되겠습니다. 딱 봐도 서양물 많이 먹었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트레드마크 끼고 계신 김구 선생님.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고 임정 끝까지 가자.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끝까지 가더라. 여기 국민대표회. 연도 기억 잘해도요. 몇 년이더라? 23년. 그리고 오직 누구만 남았다? 김구 선생님 홀로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임시정부가 완전 그 집꼴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수리탄 하나 만드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완전 임시정부더라. 침체된 게 바로 무슨 회의다? 국민대표회. 여기까지만 우선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시정부 마무리 지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학생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운내서요. 우리 학생운동과 의열운동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오늘 하고 마무리 집시다. 여기부터는 쉬워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두 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잖아요. 말만 길었고. 자, 그다음 이제 1910년대 민족운동은 여기서 주제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3.1운동 1919년, 임시정부도 몇 년에 만들었다? 19년에 만들어지고 몇 년까지 우리가 배웠다? 23년. 무슨 회의까지? 국민대표회의까지 배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몇 년대 민족운동 보면 돼요? 1920년대 민족운동. 근데 1900 민족운동을 배우기 전에 주제로 묶여지는 운동이 있어요. 누구들이 주도한 운동이 있고, 학생들이 주도한 운동, 학생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단체가 있더라? 의거단체. 그래서 주제 묶어서 학생운동과 의거단체 먼저 주제로 딱 묶여지니까. 시기는 다 20년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 의거단체는 하지만 주제로 묶여지는 거 두 개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쉬운 거 무슨 운동 들어갑시다. 학생운동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6년에 일어났어요. 1926년. 그래서 6년에 초점 맞추면 됩니다. 요때라는 게 무슨 만세운동? 60만세운동에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1929년이에요. 딱 3.1운동 10년 뒤가 되겠습니다. 요때 광주에서 일어났던 거. 광주 항일 학생 운동이 돼요. 그래서 요 둘 다 보더라 학생이 주도했기 때문에 두 개로 묶어서 배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론단체가 있다는 거 하나만 유의해 주세요. 신민회 아니면 신간회. 신간회라는 게 있어요. 요 신간회 27년이 됩니다. 27년. 우선 27년 나중에 오시고요. 60만세 운동과 광주 항일학생 운동 사이에 있는 게 무슨 단체라고요? 신간회. 신민회 아닙니다.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이 신간회는 우리가 이따가 나중에 중요하게 배울 건데 이 단체가 왜 그렇더라? 좌우 합작 단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선 신간회가 있다. 이렇게 두시고요. 우리 이제 60만세 운동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명 2차 만세 운동이라고 합니다. 1차 만세 운동은 뭔지 알겠죠? 무슨 운동이 되겠고? 3.1 운동이 되겠고, 이건 두 번째라니까 2차 만세 사건. 자, 60만세 운동의 커다란 배경은 뭐 일본의 식민지 차별교육, 그것 때문에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도한 계층이
천도교가 있거든요. 천도교. 이거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오늘. 이 천도교는 다 뭐랑 관련있다? 만세랑 관련있다. 얘네가 발행했던 신문이 무슨 보? 만세보, 3.1운동 33명 중에서 대다수가 누구더라? 천도교. 60만세 운동 누가 계획했다? 천도교가 계획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단체도 계획했어요. 조선 공산당도 같이 계획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딱 봐도 공산당, 얘가 뭐더라? 무슨 주의더라?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우익, 얘가 뭐더라? 좌익, 이렇게 두시면 돼요. 원래 우익과 좌익이 지금 합쳐진 거라면 계획만 같이 했다. 얘네가 지금 하나의 단체로 합쳐진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 정도만 연대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은요, 무슨 단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까요? 신간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받는 게 이 60만세 운동.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 끝났어요. 60만세 운동은요. 자, 이번에 누가 돌아가셨을까요? 순종 인산이라 했다. 일권 이 정도. 순종 인산이 다가오니까 일본 애들 또 뭐더라? 다시 한번 뭐더라? 되게 뭐더라? 긴장하게 됩니다. 저 조선인들 또 다시 뭐 할 거다? 만세 운동할 것이다. 이번에 뭐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엄청나게 뭐더라? 모든 경찰 다 총동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불굴의 의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렁차게 독립선수 나오고 종로거리에서 만세 시위하다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못 퍼져나갔다? 퍼져나가지 못하고 다 종로거리에서 뭐다? 제압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끝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던 게 바로 무슨 운동? 60만세 운동. 암기할 건 딱 하나죠. 누구 인산일날? 순종 인산일 이 정도까지만. 자, 그래서 60만세 운동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어떤 거 들어갑시다. 광주 항일학생 운동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배경은요 똑같아요. 일본의 식민지 차별 교육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고 식민지 정책 때문에 그다음 직접적 계획은요 무슨 적 사건 때문에 일어났더라? 우발적 사건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박준채 그냥 나주역에서 그 당시 광주 보호까지 전철 타고 열차 타고 보더라 이제 통학하게 되는데 그 한 열차 안에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에 이제 싸움으로 번졌던 게 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박준채가 타고 있었고 사촌과 박기옥이 같이 탔거든요. 이때 일본인 학생이 탄 거예요. 그 일본인 학생이 박기옥을 막 희롱하는 겁니다. 머리 잡아 당기고 실실 쪼개고 아스케키하고. 그냥 사촌 동생 입장에서 어때요? 눈깔 뒤집히겠죠. 내래 개새끼 그러면서 바로 데리고 가서 골목길로 데리고 가서 이제 박준채와 일본인 학생이 싸우는데 박준채가 짓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치사기 일본인 친구들이 같이 덤벼드는 겁니다. 그럼 박준채 친구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야비한 새끼 하면서 같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던 일본인 학생이 봤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저 센징 빠르 하면서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지나가던 우리 학생들이 또 봤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일본 개 이러면서 같이 따라오게 되고 버스 타고 애들이 본 거예요. 가만히 있을까요? 내리자 그런데 버스 타고 애들 막 내려와요. 그럼 저쪽에서 일본이 또 조센징 하면서 같이 오고 그리고 엄청난 보더라 패거리 싸움을 얹은 게 바로 광주 항일학생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아주 뭐 단순한 뭐 아구창 메고 머리 그거 아닙니다. 일본 애들 일본도 갖고 왔다고 합니다. 싸울 때 일본도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없으니까 옆에 짱돌 막 대가리 찢고 엄청나게 뭐더라 패싸움을 어떻게 광주 항일학생 운동. 어른들이 말릴 수 있을까요? 못 말립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관이 출동해서 요 사건보다 학생들을 검거한 사건이 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와서 검거를 했지만 결과는 뻔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누구만 훈방 조치당하고 일본인 학생들만 훈방 조치당하고 누구만 계속 검거되더라? 한국인 학생들만. 그래서 이 사건을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한국인 학생이 차별 대우받다는 걸 전국 각지로 알리게 되면서 또다시 3.1운동 이후에 최대 민중운동으로 퍼졌던 게 바로 광주 항일학생 운동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여기? 자, 그래서 우리 광주 항일학생 운동까지 이렇게 배웠으면 됐고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봅시다. 이거 두 개. 공통점 누가 주도했더라? 학생이 주도했더라? 신간회가 지원할 수 있다 없더라? 없지요. 신간회 지원했다 안 했다? 했더라. 60만세 운동은요 전국적 확대가 안 되었지요. 광주 항일학생은 전국적 확대 되었더라. 이렇게만 딱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3.1운동까지 집어넣어봐요. 다 누가 주도했더라? 학생이 주도했더라. 자, 갑시다. 3.1운동은 누구 인산일날? 고종. 얘 누구? 순종. 되겠죠. 사회주의자가 가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 사회주의자도 가담했더라. 전국적 확대
되었지요? 정적 때 안 되었다. 얘네 둘 비교는 더 안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만 보더라 학생운동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광주 학생운동, 일본 경찰도 그냥 만세 부르자마자 그냥 바로 보더라 다 건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로거리, 뭐 도남문이라던가 관숙에서만 만세시에 다 잡히죠? 그럼 60만 세 운동 쪽으로 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박준채, 얘가 박준채, 그리고 사촌남 박기호. 그래서 이제 패거리 싸움한 사진. 여기 보더라 광주 항일학생운동. 요때가 11월 3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학생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배경 지시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줄치고 마무리 집시다. 자, 이제 교재 74페이지. 60만 세 운동 누구 인사일? 순종. 그 동그라미 3번 전국적 확대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그 다음에 광주학생운동 누구 지원받았다? 신간에 전국적 확대되었다. 여기까지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108페이지 388번. 광주 보고 중학생 충돌. 끝났지, 여러분들? 네, 광주 항일학생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인산이라 했던 거 무슨 운동? 숫자 적으면 되잖아요. 60. 2번은 뭐라고 적으면 되고? 3일. 단발령은요, 의미가 되겠죠? 4번도 뭐더라? 3일. 그래서 정답 알아서 몇 번 나옵니까? 4번 이렇게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89번. 이건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기미운동 이후 2차 만세 사건. 2차 만세 사건이 무슨 운동이더라? 60만세 운동. 신민회는 벌써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틀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거랑 관련 절대 없고, 여러분들 3번은 오래도 배웠었죠. 서상 동의했던 거, 대구 서상 동의했던 거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거는 헌병은 몇 년대만은 들어야 되죠? 10년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이게 그걸 말해요. 우익과 좌익이거든요. 얘네가 같이 계획했기 때문에 신간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평가하고, 좌우 합작의 연대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직 합쳤다 아니면 연대의 계기만 했다. 연대의 계기만 제공했다. 거기까지 평가받는 게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90번. 여기 한능건 문제니까 이거 맞히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쉽게. 390번. 학생대중화 걸기하자. 건거자를 즉시으로 탈환하자. 건거된 학생 나왔습니다. 그럼 딱 봐도 뭐더라? 광주 항일 학생운동인지 알 수 있겠죠? 네. 고종 인산이라 이랬던 건 3.1운동이고, 오사운동이 아니고 또 무슨 운동이고? 3.1운동이고. 형평상 우리 안 배웠고요. 신간회가 지원했다 안 했다? 지원 받았더라.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있죠? 문화통칠 시연의 배경 무슨 운동? 3.1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1번은 한능건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사료 하나 읽으라고 갖다 놓은 문제입니다. 거기 줄쳐봐요. 가에 도남문 줄치고요. 인산행렬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인산행렬은 장례식 행렬 말합니다. 근데 누구 장례식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관수교 줄치고요. 이게 다 뭐냐면 도남문이 창덕궁 전문이고요. 관수교는 종로 1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만세 부르다가 경찰한테 다 검거에 나섰던 거, 검거 당했던 거 무슨 운동이 된다? 60만세 운동의 사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는 11월 3일 이게 학생의 날이라고 했었죠? 학생들의 충돌 사이. 그러면 이거더라? 광주 항일학생운동. 자, 60만세 운동은 신간에 지원했다 안 했다? 지원 못 받았죠? 그래서 쉽게 정답 몇 번? 1번 고르면 되고요. 나머지 선택지 읽어봐요. 전국 구매 항일운동으로 확대됐다. 나는 맞는 얘기고, 60은 서울이고 나는 광주고, 둘 다 민족 차별교육 반대했던 거 맞고요. 그리고 20년대니까 무슨 유학도 되었다? 동맹 유학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학생 동아리가 조직되거든요. 독서의 성진에 얘네들 동아리들은 그냥 지네들 취미 활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뭐더라? 이렇게 항일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운동 여기도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네요. 의거단체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0년대 민주운동 다 끝났지요? 2개 단체, 기지건설, 3.1운동, 무슨 정부? 임시정부. 지금 20년대 가기 전에 주제 하나로 묶여지는 거 무슨 운동 배웠다?
학생들이 주도했던 거 60만 세와 광주 항일학생 운동. 시대만 다시 한번 연도만 해볼까요? 60만 세 운동이 몇 년이고? 26년. 60만 세 운동 26년.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 최대 민주운동이라고 평가받는 게 뭐가 되더라? 광주 항일운동. 그냥 딱 3.1운동 몇 년 후가 된다? 10년 후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슨 단체? 의거단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의거단체 갈게요. 의거단체는 첫 번째가 무슨 단이더라? 의열단. 그러니까 의거단체는 쉽게 말하면 테러단체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테러단체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네. 말 안 할게요. 그냥 아니에요. 네, 근데 활동은 뭐더라? 테러 활동. 그런 거 했던 게 뭐더라? 의거단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고요? 의열단. 그 다음 또 하나가 한인애국단. 이거 두 개만 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우선 의열단은 1919년에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주 길림 지역에서, 누가 만들었다고요? 김원봉. 약산 김원봉.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김구 선생님이 오늘날 현상금으로 2천억이 된다나? 뭐 그런다고 들었는데, 예. 김구 선생님이 2천억, 그 다음 김원봉이 뭐더라? 2,008억이나? 우리나라 한국 독립군 중에서 가장 최고의 현상금을 낼 때 김원봉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산 김원봉.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단체가 무슨 활동했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사람 이름 알아두고요. 설립자 누가 되더라? 김원봉이 되겠고, 이 단체 행동 강령 들어갈게요. 행동 강령을 적어주었던 사람은요, 신채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신채호 선생님이 이 단체를 만든 건 아닙니다. 만든 사람은 누가 되고요? 김원봉이고, 이 단체 행동 강령을 적어준 건 누가 되더라? 신채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지금 신채호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이분은 뭐더라? 무장투쟁의 화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적어준 게 조선혁명선언. 조선혁명선이라는 걸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조선혁명선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의 방략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하자? 우리 뭐 하자? 준비하자. 이런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있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느 세월에 준비할 것이냐. 또는 뭐다? 문화발전하자. 몇몇 신문 잡지 가지고 어느 세월에 문화발전할 것이냐. 근데 외교 독립하자. 일본이 들어줄 거 아니야 바보들아 막 이런 식으로 다 비판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이 강조했던 건요, 오직 뭐더라? 민중의 어떤 걸 강조더라? 직접 혁명을 강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민중의 직접 혁명 무엇이더라? 남녀노소 불분하고 두주먹 불끈 쥐고 최고의 1인까지 일본과 싸우다 죽어버리자. 한마디로 다 뭐다? 무장투쟁하자. 그래서 이 강령에 따라 만들어진 게 의열단,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그래서 이 의열단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 그래서 이 단체 김익상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김익상. 그래서 너무 빨리 말리기 힘들어갖고 자 천천히 할게요. 우선 여기까지 다 됐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살짝 줄치고 들어갈게요. 김원봉 줄치고요. 만주 길림. 그 다음 꼭 하나 기억합시다. 신초의 무슨 혁명선언? 조선 혁명선언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많은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모든 훈련 맞춰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폭탄 들고 뭐더라? 이제 적진에 가서 산화했던 사람들, 이런 활동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김익상도 있고요, 나석주, 그 다음에 김상우,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 먼저 들어갈게요. 김상우 먼저. 어디다 폭탄 던졌더라? 종로 경찰서에 폭탄 던졌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석주는요, 어디다가? 동양척식주에다가 폭탄 던졌던 사람이고, 김익사는요, 조선 총독부. 사람 이름 외우기보단 우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식민지 기관이 있죠. 조선 총독부. 그 다음에 가장 악명 높았던 곳이 종로경찰서. 그 독립투사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 끌려가면 둘 중에 하나 돼서 나왔다고 해요. 반병신되던가 친일파되던가. 실제 거기 갔다가 멀쩡하게 돌아왔다. 우거단체 제거 대상 1호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폭탄 던져서 살아남은 게 김상욱 열사. 그다음 우리 그 토지주 사업 때 땅 뺏어갔던 거 있었죠? 동양철 주사. 거기다 폭탄 던졌다는 누구더라? 나석주. 이런 사람들의 활동 때문에 바로 보다 일본 애들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더라? 요 김원봉 의열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사진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조금만. 이분이 뭐더라? 김원보. 얼굴도 잘생겼죠. 그 다음에 시니컬한, 누가 있더라? 신채호 선생님. 조선 혁명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곳은 만주 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분이 뭐더라? 네, 김익상이 조선 총독부. 그 다음 얘는 뭐더라?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밀정 영화 보셨나요? 거기 김장옥이라고 나올 건데, 밀정 영화 첫머리 보면은 일본 순사 여러 명과 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뭐더라? 바로 김상옥이 되겠습니다. 영화에서는 김장옥이라고 하네요. 실제 뭐더라? 일기당천이라 불립니다. 여기서 폭탄 던지고 살아남았어요. 은닉처에 숨어 있었거든요. 300명이 왔습니다. 300명이 왔는데 거기서 일본 순사 3명 저격시키고 남산으로 도망갔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은닉처에 왔거든요. 그때 1000여 명이 왔다고 해요. 그 1000여 명과 싸우다 죽은 게 뭐더라? 요 김익상.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동양처 측에서 폭탄 죽인 게 뭐더라? 나석주. 사람 이름 나중에 오고요. 우선 어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물 나왔다. 그럼 이거 무슨 단체더라? 의열단.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혁은요, 부산경찰서, 최수복은 밀양경찰서, 대부분 경찰서에 폭탄했다. 그럼 다 무슨 단체로 가면 돼요? 의열단.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섭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 도쿄 황궁, 여기 황궁이거든요. 이준규 다리에다 폭탄 넣었지만 그냥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별 활약은 없었던 사람이 김지섭. 대부분 의열단은 뭐더라? 어디서 많이 활동했다? 국내 위주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 자, 그럼 이제 멋있죠, 이 사람들. 그렇죠? 양복쟁이들. 자, 이게 의열단이고요. 자, 빨리 줄치고 마무리 줄게요. 의거활동. 김익상 줄치고, 그다음 누구요? 김상호. 그다음 누구요? 나석주. 그다음 밑에 총독부, 종로, 경찰서, 동처. 여기다 초점 맞추면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 뭐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식민지 기관의 포탄에게 의열단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그다음 밑에 황포군강면 학교에 입단한다는 얘기가 요거예요. 여러분이 김어몽이라고 해봐요. 이렇게 처음에 했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 조선인 가슴에 뻥 뚫리겠죠. 봐라, 우리 의계가 이런 하자. 그리고 그 당시 핍박받던 민중들은요, 이런 활동들 소문 듣고 어땠을까요? 되게 희망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통쾌하고. 하지만 이런 활동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겠죠. 아니, 맞잖아요. 일본 식민지 통치관 몇 개 파괴한다고. 그렇다고 다 일본이 물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 다 뭐더라? 20대 청춘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운 청춘들 뭐더라? 다 같이 뭐다? 하나같이 다 산화되는 거야. 진짜 신조선의 말 듣다 보면 씨가 마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대로 우리 조직이 위태위태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을 차이를 도모하자. 그래서 중국으로 이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 가서는 우리 이렇게 의거 활동으로 남지 말고 무슨 단체 만들자. 아예 군사 조직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래서 이제 황포궁안학교, 중국 궁안학교에 입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다음 나중에 거기서 모든 군사훈련 배우고 실제 자신한 게 조선혁명 간부 학교가 되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무장투쟁 때 연결돼요. 그럼 지금까지 뭐더라? 살짝 줄만 치고만 넘어가면 돼요. 요건 나중에 연결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까지만? 식민지 대표기가 뭐더라? 폭탄 던졌다.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밑에 줄만 치고 어디에 입단했다고? 황포궁안학교.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훈련 마친 다음에 그래서 만든 학교가 뭐더라? 조선혁명간부학교다. 거기까지만 우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109페이지. 392번. 자, 109페이지 392번입니다. 1919년 가 결성에 합의하고 누구 줄치면 되죠? 김원봉. 자,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줄치요.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 김상옥, 옥사리아는 경찰서에 폭탄 던졌던 사람, 나석주는 동양처치 주재사. 요 세 사람이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체가 했던 거 쉽게 정답 몇 번 나오면 되죠?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또 히로미를 처단했던 건 1909년 누가 됐고요? 안중근 의사가 되겠고, 5번은요 무슨 의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그렇죠? 정미 의병이 되겠습니다. 393번.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더라. 민중과 솔아서 민주가 손을 맞잡아 끊이면은 폭력, 암살, 파괴, 폭동하자. 딱 봐도 무슨 단체더라? 의열단. 이 문이 뭘까요? 이 글이요, 바로 신채회 조선 혁명 선언이 되겠습니다. 조선혁명의 대표 사료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394번. 이제 얼굴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누굽니까? 신채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채호 선생과 관련된 거 1번 누가 되고요? 안중근이고. 한인애국단이요. 이따가 바로 배울 거예요. 명동 학교라고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어디 간도 있었다? 서간도 아니면 북간도? 기억 안 나나요? 북간도. 예, 천천히 기억내도 돼요. 4번은 좀 알아는 맞히기 힘들어요. 대조선 국민군단이요. 제가 말할게요. 하와이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됩니다. 하와이. 박용만이 만들었던 거. 요것보다 미국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대한국민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몇 번 나오면 되죠?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395번 들어갑시다. 그 가단체에서는 여러분이 딱 그 힌트가 뭔지 알 수 있겠죠? 김익상, 조선 총독부에 폭탄 넣었던 사람. 이 단원의 단장이 누구였다? 김원봉이 되죠? 그럼 이건 무슨 단체더라? 의열단이 되겠고, 의열단과 관련된 거. 중일전쟁 아니죠? 1919년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 조선 혁명선언을 행동강의로 삼았다. 맞고요. 3번은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1910년대 국내에 있었던 거, 독립의금부. 4번, 5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체, 우리 의거단체 이렇게 배웠으면 됐고요. 요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더 하면요, 이 사람들 실제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고 다닌 게 아니라요, 사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항상 뭐더라, 양복을 멋지게 다려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호탕하게 농담도 잘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활동은요, 내리면 죽을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 마치고 작전에 투입되면 무조건 뭐다 죽음이에요. 성공해도 죽음이고 실패해도 죽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훈련 마치면 단원들이 없는 주머니 탈탈 쳐서 정자금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요, 영정사진 남기라고. 그래서 이분 사진 각도들 보면 다 비싼 각도죠. 그 위가 뭐더라? 다 영정사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서 대한독립 만세하고 보더라? 이제 산하했던 사람들, 이게 의열단원들. 그래서 의열단이 가장 유명하고요. 이 두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분들도 의거 활동했는데 강유라고 있거든요. 서울역에서 사이처 총독한테 폭탄 던졌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의열단원 아니다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조명환은요, 그 청동검으로 대만에서 일본 그 이랑 그 친척들 있죠. 이랑 친척들한테 칼침 났던 사람이 누가 있더라? 조명화.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이 두 사람. 특히 강욱윤요, 의열단이다, 의열단 아니다. 의열단은 아니더라.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이따 교재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국어단체 이제 뭐 들어갑시다. 한인애국단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한인된 사람도 적어요. 자, 빨리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 줄게요. 자, 1932년에 만든 게 무슨 애국단? 한인애국단이 되겠고요. 한인애국단이요, 누가 만들었다?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의열단 보고 베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임시정부가 언제? 1920년에 엄청난 침체기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시정부가 있는지도 몰라. 존재조차도 까먹었어. 일본 애들도 감시에서 벗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아직도 있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더라, 아직까지 보더라, 건지하다. 이걸 보더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게 무슨 애국단? 한인 애국단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의거 활동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전 세계 신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임시정부가 홍보할 목적으로 만드는 게 한인 애국단이고, 여기에 활동했던 사람은요,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봉봉 브라더스 2명만 기억하면 돼요. 이봉창과 그다음 누가 있더라? 윤봉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봉창은요, 어디 가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도쿄 가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도쿄 가서 누구 죽이려고? 일본의 수계, 일본의 대가리 누구? 천황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이봉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쿄 갔고요. 그 이봉창이 폭탄 2발 가지고 가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2개 만드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임시호가 완전히 진짜 침체 중에 침체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봉창이 폭탄 2개 들고 이랑 히로히토 친왕이 웬만해서 안 나오는데 그때 이랑 행렬이 있었단 말이야. 행사식이. 그래서 이때가 저류계다. 골로 보내버리자. 근데 나오는데 이랑이 마차 3개가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테러 활동이 일어나니까 어딘지 모르게. 이봉창 알았을까요? 모를게요. 모르지요. 로또지요. 그냥 확 던져버렸는데 진짜 안타깝게보다 비참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이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봉창의 의원은요. 성공 아니면 실패. 실패로 끝났더라. 대전하 여러분들, 하지만 이 사람의 의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을 또 불러일으킨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이봉창의 사건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이걸 중국 있죠. 중국에서 신문에 이것을 발표하게 되는데 기사 제목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랑이 죽다 살아났다. 다시 쉽게 말하면 아까비 이랑 죽다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바이든 대통령이 죽다 살아났는데 우리가 신문에 졸라 안타깝다. 이러면 완전 국제적, 이거 완전 싸우자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몇 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32년. 우리가 배웠던 거 써먹으면 돼요. 31년에 무슨 사변을 했다? 일본 애들이 만주 사변을 했죠.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랑 그 새끼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랑은 뭐다 또 일본의 엄청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 신문에 대한 보복 때문에 어디를 상하이를 군사적으로 정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명 또 무슨 사변? 상하이 사변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상하이를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홍콩공원에서 전승 축하 파티 할 때 애새끼들 배고플까봐 도시락 갖다 준 분이 누가 되더라? 윤봉길 의사가 되겠습니다. 센스 있게 목마를까봐 물폭탄까지 준비해서요. 휙휙 던져서 완전히 뭐더라? 행사장을 보다 격파시켰던 게 윤봉길 완전한 캐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 이렇게 돼요. 힘들다. 여기 사진 보면요, 이분이 뭐더라? 이봉창. 한인극단 1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활동했다고요? 도쿄에서 이랑한테 폭탄 넣었던 사람.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 안타깝게 실패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윤봉길의 의거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인단 2호가 윤봉길. 그렇게 되고요. 이 행사장에 육해군 대장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폭탄이 투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사령관 바로 사망하고요. 거리두장 눈깔 빠지고 어떤 새끼 다리 빠지고 하여튼간에 행사장은 뭐더라? 완전히 뭐더라? 쾌거리라는 게 윤봉길의 의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봉길의 의거 때문에 그 당시 중국 국민당의 영수 장제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장제스가 실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 한심하잖아. 제가 중국 인구가 같이 몇억, 5억 인구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네 땅에서 전승 축하 파티 하는데 이런 사람 한 명도 안 일어나잖아. 어찌면 아주 조그만 나라에 청년이 진짜 멋진 애다. 중국의 5억 인구 하지 못한 일을 저 사람이 혼자 했더라.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저 청년이 했다. 그래서 이제 장제스는 저 사람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조사하니까 무슨 애국단이 나오고 한인 애국단이 나오게 되고 한인애국단 위에는 무슨 정부가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임시정부가 다시금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더라? 그래서 이봉창보다 누가 유명해진 거예요? 윤봉길 의사가 유명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딱 2명만 줄치면 되죠. 우선 설립과정 들어갑시다. 누구 줄치면 되고요? 김구. 그다음 활동은요. 이봉창 줄치고 일본 도쿄. 그다음 이것 때문에 무슨 사변이 계기가 되고요? 상하이 사변. 그다음 이제 마지막 활동했던 게 뭐더라? 윤봉길. 되셨죠? 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다음 밑에 보면 의거 활동 추가 필기 있을 거예요. 2명만 줄지요. 강우규. 특히 강우규는 뭐다? 오답 선택지로 많이 나옵니다. 이분도 대단한 사람인데요. 우선은 의열단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조명화는 어디서 활동했다? 대만에서 활동했더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면 의열단의 5파괴 7가지 암살 대상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5가지 파괴. 대부분 뭐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의 식민지 통치기관이 되겠고요. 암살 대상은 대부분 친일파라던가 일본의 요인들이 되겠죠. 중요한 사람들. 이것도 딱 봐도 누가 되더라? 한인의 그다음에 의열단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딱 4문제만 풀고 마무리 십시다. (110페이지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문제 페이지는 110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396번 들어가면 됩니다. 미출신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지도해서 옳게 고르시오. 홍커우 공원, 봉오병 위전된 폭탄,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어디더라? 상하이. 상하이 어디입니까? 중국 지역 가면 돼요. 네, 가 지역으로 가면 됩니다. 정답 1번. 397번. 연도가 몇 년이라고 나왔죠? 32년이죠. 그래서 제가 그 연도 애호들한 게 그거예요. 국민대표가 몇 년이었다? 23년이죠. 거꾸로 하면 몇 년이 된다? 32년. 그래서 이거 매치해서 알아두라고. 그래서 23년 기억해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은 뭐더라? 한인흑단 윤봉길. 아주 쉽게 정답 몇 번? 1번 나오면 되겠고요. 복벽주의. 계속 나오지. 오답 선택지로. 독립의금부. 이제 애워졌겠다. 독립의금부는. 해그 특사 파견한 계기는요. 을사조약 때문이란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씨 삼형제가 썼죠. 국가 총동원 민족 말살통식이고요. 신간에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자, 이제 398번. 그 상하이 축하 현장 한천이 돌연 폭탄에 투척했다. 윤봉길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 이제 임시용무는 누구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2번이 무슨 단위인지 알겠죠? 김원봉, 윤세주가 만들었던 건 뭐가 되더라? 의열단. 자, 그다음에 399번 종로경찰서, 동양처치 유세사, 대부분 경찰서와 그 다음에 식민지 대표 통치기관 나왔다. 무슨 단으로 가면 되죠? 의열단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2년에 활동했던 건 다 누가 되더라? 한인 애국단. 이건 지금 풀면 안 되는 거구나. 지금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우선 지금은 어디까지만? 가가 무슨 단이고? 의열단이고 나가 한인애국단 거기까지만 들어가시면 돼요. 왜 여기서 자꾸만 제가 자르냐면은 김원봉은 나중에 조선 의용대로 계속 개편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용무 이때 화려하게 부활했었죠.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더라? 딱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오늘은 시간 많이 지났지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제가 말한 대로 화요일날 몰아서 일제강점기 마무리 짓고 그다음 현대사도 완벽하게 끝내진 못하더라도 거의 뭐더라 다 끝내는 목적을 한번 가봅시다. 그래야지 마음 편하니까. 대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뭔지 아시겠죠? 하는 건 그 기출문제 52, 53에 줬잖아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저도 정신이 없네. 자, 정리합시다. 오늘 진도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저번 주에 준 거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한 거 있죠? 오늘 준 거 거기에 수능 심화 2 먼저 푸세요. 수능 심화라고 이렇게 있는 거 2 먼저. 그 최고 난이도는 안 풀어도 돼요, 굳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복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그거 문제 풀고 기출 문제 먼저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만 거의 40문제까지는 충분하거든요. 40번에서 43번까지도 충분히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서 틀린 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꼭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